나에게 이런 무의식이 존재하고 있는지 없는지 잘 판단하기 위해서는 내가 다음과 같은 모습을 보이지는 않는지 찬찬히 돌아보실 것을 권유드려요. 안녕하세요. 토킹 덕트즈의 원은수입니다. 토닥에서는 주변의 나르시시스트로 인해 큰 고통을 경험한 분들이 앞으로는 최대한 피해를 입지 않고 현명하게 대처할 수 있도록 여러 영상들 준비하고 있습니다. 저에게 진료를 받으러 오시는 분들 중 본인이 왜 이렇게 오랫동안 상대 나르의 학대적인 태도를 수용하고 나르가 원하는 대로 다 들어주며 당연한 듯 자신을 착취하도록 허용해줬는지 지금 생각해보면 도무지 스스로의 과거 행동이 이해가 가지 않는다고 얘기하시는 분들이 많아요. 물론 나르들이 자신이 원하는 것을 얻어내기 위해 상대를 교묘한 방법들로 조정을 잘하기도 하지만 누군가가 유독 오랜 기간 반복적으로 나르에게 착취와 학대를 받는 상황에 머물러 있었다면 당사자의 건강하지 않은 무의식 또한 그 상황이 지속되게끔 작용했을 가능성이 있어요. 오늘 영상을 통해서 이런 무의식을 지닌 분들이 자신에게 이런 측면이 있다는 것을 인지하고 변화하는데 도움이 되길 바랍니다. 정신건강의학과 면담치료는 정신분석치료, 인지행동치료 등 여러 종류가 있는데 그 중에서 스키마 치료라는 치료에서는 건강하지 않은 무의식을 스키마라고 칭하고 너무나도 복잡하고 다양한 우리의 무의식을 크게 18가지로 분류해서 각각의 무의식에 이름을 붙여놨어요. 그 중에서 오늘 얘기 드릴 무의식, 즉 스키마는 바로 자기희생 무의식이에요. 물론 각각 정도의 차이가 있지만 대부분의 사람들은 이런 자기희생 무의식을 어느 정도는 지니고 있어요. 그런데 이 무의식이 지나친 경우에는 나르시시스트와의 학대적인 관계 안에 오래 머물러 있게 될 가능성이 높아져요. 자기희생 무의식을 지나치게 지닌 사람들은 본인의 욕구는 중요하게 여기지 않고 다른 사람의 욕구를 충족시키는데 과도하게 집중해요. 다른 사람이 불편해하거나 힘들어하는 모습을 옆에서 그냥 지켜보는 것 자체가 너무 괴롭기 때문에 차라리 본인이 피해를 보는 한이 있더라도 상대방이 최대한 편안하고 만족스러운 상황을 만들고 싶어 해요. 간단한 예로 A는 매운 것을 너무 못 먹는 편이에요. 그런데 같이 만난 두 친구가 매운 것을 좋아하는 친구들이에요. 같이 점심 먹을 메뉴를 고르는데 두 친구가 매콤한 탕이 먹고 싶다고 해요. 자기희생 무의식이 지나친 A는 자신이 매운 것을 먹는 순간 콧물과 땀범벅이 되고 속이 아플 것을 알면서도 두 친구가 맛있게 점심을 먹는 상황이 본인의 몸이 편한 상황보다 더 좋게 느껴져서 흔쾌히 매운 탕을 먹으러 가자고 할 수 있어요. 또 이런 사람들은 자신이 대의적으로 옳다고 여기는 부분에서는 자신에게 무리가 되는 상황에서도 그 행동을 끝까지 하려고 해요. 앞서 예시에 나온 A가 회사를 다니는데 직장 동료인 N이 취약한 나르시시스트예요. N은 배우자와 관계가 좋지 않았고 자녀 양육에 돈이 많이 든다며 미혼인 A가 부럽다고 자주 얘기했어요. 또 N은 늘 업무가 너무 버겁고 힘들다며 A에게 하소연을 하였고 항상 회사나 상사에 대한 불평을 늘어놓았어요. 그래서 늘 A에게 업무적으로 도움을 요청했고 A는 본인 일 하기도 바쁘지만 N이 안쓰러운 마음이 들어서 거절하지 못하고 항상 도와줬어요. A와 N이 함께 맡은 프로젝트가 있었는데 70% 이상 A가 작업을 했고 결과가 좋아서 상사로부터 크게 칭찬을 받았어요. 그런데 회사 역량평가 시스템상 A와 N 중 한 사람만 최고 등급을 받을 수 있고 나머지 한 사람은 그 다음 등급을 받을 수밖에 없었어요. 그래서 상사는 프로젝트 관련해서 둘의 기여도를 명시해달라고 했어요. N은 울먹이며 A에게 부탁했어요. A씨는 일을 잘해서 매년 업무 평가가 탑인데 저는 매번 중간 이하로 나와요. 이번이 제가 최고 등급을 받을 수 있는 마지막 기회가 될 것 같아요. 저는 배우자가 일을 안 하고 아이도 있어서 승진을 빨리 해야 하는데 이번만 A씨가 저에게 양보해주면 안 될까요? A는 자신이 월등히 많은 업무를 했기 때문에 더 높은 등급을 마땅히 받아야 한다는 것을 알았지만 가장인 N이 승진이 안 돼서 힘들어하는 모습을 보느니 더 편안한 상황에 있는 자신이 손해를 보고 마는 것이 낫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N이 기여도가 더 높은 것으로 보고했고 결국 N이 더 높은 점수의 업무 평가를 받게 됐어요. N은 한동안은 A에게 고마워하는 듯 했으나 얼마 후부터 다시 A에게 자신의 업무를 도와달라고 부탁하는 모습을 어김없이 보이기 시작했어요. 결국 자기희생 무의식이 지나친 사람들은 다른 사람들의 고통이
매우 민감하게 감지가 되고 그 고통을 덜어주거나 막아주려는 욕구가 과할 수 있어요. 물론 다른 사람들을 도와주는 행위와 도와주고자 하는 마음은 좋은 거예요. 자기희생 무의식이 그래서 여러 긍정적인 측면도 있지만 건강하지 못할 정도로 극단적일 때에는 문제적이라고 여겨요. 이 무의식이 지나치게 작용해서 당사자에게 피해를 주기 시작한다면, 즉 못 먹는 매운 음식을 억지로 먹어서 몸이 상하거나 업무적으로 손해를 보는 등 실질적인 피해가 과도하게 생긴다면 이건 당사자에게 건강하지 않을 정도로 자기희생 무의식이 지나치게 작용하는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 자기희생 무의식이 지나친 사람들은 본인이 어느 정도는 이타적인 성향이 있다는 것을 인지하긴 하지만 무의식이 지나칠 정도로 강렬하게 작용하고 있다는 것은 인지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무의식이라고 부르는 것이겠죠. 본인이 온전히 다 의식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따라서 나에게 이런 무의식이 존재하고 있는지 없는지 잘 판단하기 위해서는 내가 다음과 같은 모습을 보이지는 않는지 찬찬히 돌아보실 것을 권유드려요. 혹시 내가 나에 대해 이야기하는 것보다 다른 사람의 이야기를 들어주는 것이 훨씬 더 편하지는 않는지, 나를 위해 어떤 행동을 하는 것, 즉 자신을 위해 돈을 쓰거나 시간을 할애하는 등 온전히 나만을 위한 행위를 하려고 할 때 가족 등 주위 사람에게 미안한 마음이 들지는 않는지, 나는 늘 다른 사람의 문제와 어려움에 집중하는데 나에게 주의가 집중되면 불편하지는 않는지, 무언가 원하는 것이 있을 때 직접적으로 상대에게 그것을 요구하기 어려워서 늘 돌려서 물어보게 되지는 않는지, 유독 내 주위에 나를 필요로 하는 사람들이 많은 것은 아닌지, 두통, 소화불량, 만성 통증, 피로감 등의 증상을 자주 경험하지 않는지, 또 내가 계속 베풀면서 지낸 주변 누군가에게 내가 어떤 것도 돌려받기를 기대하지 않는다고 생각했는데 나도 모르게 그 상대에게 갑작스럽게 크게 화가 나지는 않는지, 이런 경우들에 내가 만약 해당이 된다면 자기희생 무의식이 지나치게 작용하고 있을 가능성이 있어요. 부연 설명으로 자기희생 무의식이 지나칠 때 몸이 자주 아플 수 있는 이유는 내 몸이 아플 정도가 돼야지만 마음 편하게 다른 사람을 덜 돌봐줘도 괜찮다고 여길 수 있어서 무의식적으로 신체 증상이 자주 생길 수 있고, 또 지나치게 많은 것을 주고 거의 되돌려받지 못하는 상황으로 인해 지속적으로 스트레스를 받기 때문에 몸이 더 아플 수가 있거든요. 그런데 스키마 치료 이론에서도 자기희생 무의식이 지나치게 있는 사람들이 가장 만날 가능성이 높은 유형은 바로 특권의식 스키마를 지닌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자기희생 무의식을 지닌 사람이 의존적인 특권의식 스키마를 지닌 사람과 만나면 모든 것을 해주는 관계 양상이 형성돼요. 그리고 이런 특권의식을 누구보다도 많이 지닌 부류가 바로 나르시시스트들이잖아요. 그래서 자기희생 무의식을 지나치게 지니고 있으면 나르시시스트를 만날 확률도, 나르에게 지속적으로 착취당할 확률도, 그리고 그 관계 안에 오래 머물러 있고 벗어나기 힘들어질 확률도 높아져요. 그렇다면 이런 자기희생 무의식에서 벗어나기 위해서 시도할 수 있는 방법들은 무엇이 있을까요? 많은 경우 이런 사람들은 주변인들이 실제보다 훨씬 더 연약하고 힘들어하고 있다고 과장해서 받아들여요. 그래서 주변에 나르가 있을 때에도 불필요하게 나르의 취약한 측면들을 과장해서 받아들여요. 제 지인 중 K라는 사람은 나르 남편이 가족들과도 사이가 좋지 않고 친구도 없고 회사에서도 적응을 못해서 자기라도 옆에서 수족이 되어 도와주지 않으면 안 될 것 같아서 늘 헌신하고 베풀고, 남편이 자신을 하대하고 면박을 줘도 나한테라도 분풀이를 하게 놔둬주자라는 생각에 힘들어도 꾹 참았는데, 시간이 지나도 남편의 학대적인 태도가 점점 심해지자 결국 참다 못해 별거를 요구했어요. 하지만 한편으로는 자신마저 남편 곁에 있어주지 않으면 남편이 무너질 것이라는 생각에 마음이 너무 무거웠어요. 그런데 웬걸 1년 가까이 본인 없이도 너무나 잘 지내는 남편을 보며 자신이 실제보다 남편을 지나치게 약하고 여리게 여겼다는 것을 깨달았어요. 그래서 내가 가까운 나르를 실제보다 훨씬 더 약하거나 불쌍하게 여기는 것은 아닌지 객관적으로 돌아보는 시간을 가져야 해요. 또 내가 그 사람에게 지금보다 덜 베푼다고 하더라도 결코 내가 예상한 것만큼 상대가 쉽게 무너지거나 힘들어하지 않을 것이라는 사실을 인지하는 것도 중요해요. 또 주고받기 비율을 한번 따져보는 것도 방법이에요. 내가 중요한 사람들에게 주는 정도와
그들로부터 받는 정도가 얼마나 균형을 이루는지 살펴보는 거죠. 동등한 사람들 사이의 건강한 관계에서는 각 개인이 주는 것과 받는 것의 비율은 시간에 걸쳐 어느 정도 비슷해야 해요. 물론 모든 관계마다 이런 균형이 다 맞춰질 수는 없어요. 어떤 관계에서는 내가 더 주게 되고 또 다른 관계에서는 내가 더 받을 수 있어요. 그러나 한 개인이 가지고 있는 관계들을 다 합산했을 경우 관계들 전반에 걸쳐서 균형이 이루어져야 해요. 각기 다른 사람들과 관계하면서 개개인의 역량에 따라 주고받는 정도가 다를 수 있지만 모든 관계를 한 통으로 쳤을 때 내가 주는 정도와 받는 정도는 어느 정도 균형을 이루어야 한다는 얘기예요. 그런데 주고받는 비율에서 심각한 불균형이 너무 장기간 지속되면 당사자에게는 해로울 수밖에 없어요. 오늘 영상을 통해서 내 안에 자기희생 무의식이 지나치게 작용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에 대한 인지가 생기고, 만약 그렇다면 그 무의식을 조금이라도 변화시키는데 도움을 받으셨기를 바랍니다. 오늘 영상이 유익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를 통해 더욱 많은 분들께서 토닥의 영상들을 접할 수 있게 도움 주시면 감사합니다. 오늘 토킹은 여기까지. 토킹 덕트스의 원은수입니다.